어색한 침묵 속에서 당신의 뇌는 지금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상사와 단둘이 탔을 때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의 공포 중추가 이 침묵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집단에서 고립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어색한 침묵이 찾아올 때 느끼는 이 불편함은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결정적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죠. 실제로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일인데 회사 관련 행사에서 처음 보는 분 2명을 만났어요. 한 분과는 인사만 나누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헤어졌고 다른 한 분과는 5분도 안 되는 대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는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몰 토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뭔가 대단하고 인상적인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사실 완전히 반대예요. 핵심은 상대방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호기심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일종의 스팸 필터가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전부 걸러내거든요. 하루에 1100만 개가 넘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뇌가 다 처리하면 과부하가 걸리니까요.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날씨 좋네요. 같은 뻔한 말은 뇌의 필터에 다 걸려서 상대방한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대신 뇌의 필터를 뚫으려면 구체적인 관찰에 호기심을 더해야 해요. 이걸 관찰 플러스 추측 패턴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사실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궁금증을 살짝 덧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카페에서 누군가 두꺼운 책을 읽고 있다면 그 책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요 라고만 말하면 네, 좀 두껍죠? 하고 끝날 확률이 90%입니다. 대신 그 책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전공서적 공부하시는 건가 봐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아니요, 소설이에요 라거나 네, 맞아요. 요즘 자격증 준비 중이에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내 추측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정정하거나 덧붙일 명분을 주는 겁니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점심시간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꽉 차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러게요 정도로 가볍게 반응할 수 있고 거기서 오늘 회사 근처 식당들 다 사람 많더라고요. 혹시 근처에 괜찮은 식당 아시는 곳 있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죠. 이게 바로 테니스 게임과 비슷한 원리인데 상대방이 받기 쉬운 곳으로 공을 쳐줘야 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스몰 토크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정반대예요. 듣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 쾌감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돈을 벌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착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전략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듣고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핵심 단어를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즘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라고 말했다면 아, 신규 프로젝트 시작하셨구나. 어떤 프로젝트예요? 라고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는 프로젝트라니 힘드시겠네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데요? 이런 식으로요. 핵심은 상대방이 한 말 중에서 키워드를 하나 골라서 거기에 진짜 궁금한 듯이 질문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우리 뇌에는 거울처럼 상대방을 따라하는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따라 웃게 되고 상대방이 하품하면 나도 하품하게 되는 게 다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 뇌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같은 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도 공식이 있는데 관찰한 것을 질문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상대방 옷에 특이한 로고가 있다면 그 로고 특이한데 어디 브랜드예요? 라고 묻거나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면 오늘 바쁘셨나 봐요. 괜찮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은 관찰한 것을 그냥 던지지 말고 반드시 질문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이끌고 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명확해요. 추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결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면 상대방은 진짜 관심 있게 듣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다가 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라며 내 이야기를 짧게 보태면 대화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내 이야기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대화에서 상대방 말을 더 많이 들어준 사람이 호감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예요.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이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은 경우와 솔직히 빨리 끝내고 싶은 경우. 먼저 친해지고 싶은 상황부터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연락처 주고받을까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색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대신 대화 중에 나온 내용을 활용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 내가 아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좋은데, 그 부분은 제가 아는 좋은 자료가 있는데 연락처 주시면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핵심은 연락처를 달라는 게 아니라 뭔가 줄 게 있다는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연락처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에서 3일 안에 메시지를 보내야 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상대방이 나를 잊어버리거든요. 메시지 내용도 단순히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책 검색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처럼 우리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진짜 내 말을 듣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반대로 솔직히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도 있죠. 회사에서 별로 안 친한 동료와 어색하게 마주쳤을 때요. 이럴 때는 핑계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저 잠깐 전화 좀 받아야겠어요 보다는 죄송한데 2시에 미팅이 있어서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가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진짜 꿀팁 하나 드리면 빠지기 전에 상대방이 한 말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하나를 짧게 언급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프로젝트 이야기 인상 깊었어요 정도만 살짝 던지고 빠지면 상대방은 최소한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거든요.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요 같은 뻔한 말보다 훨씬 진심처럼 들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스몰토크 자리에서 휴대폰 보지 마세요. 나 말 걸지 마세요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색한 침묵,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5분짜리 대화 하나로 평생 갈 인연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그 차이는 오늘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관찰과 진짜 궁금한 질문,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